다영아, 이리 와봐.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영이를 거실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빨간 줄이 가득한 장부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다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식탁 위의 것들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앉아라.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영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게 뭔지 아니? 나는 빨간 줄이 그어진 장부를 펼쳤다. 이모,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10월 15일, 김 씨 부부가 왔지? 너는 8만 원 받았다고 했어. 근데 내 통장에는 3만 원만 들어왔더라. 나머지 5만 원은 어디 갔니? 다영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플랫폼 수수료랑. 수수료가 5만 원씩이나 돼?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나는 스마트폰을 켰다. 다영이가 손님들과 대화하는 영상이 재생됐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음성은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블루웨이브 하우스입니다. 영상 속 다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실제 다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모, 이건 계속 봐.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다영이가 별도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는 모습, 전화로 블루웨이브 하우스 예약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모두 나왔다. 이모,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내 이름으로 장사한 걸 뭘 설명해? 내 목소리는 파도보다 차가웠다. 다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마케팅을 잘해서 손님이 많이 온 거잖아요. 이모도 좋잖아요. 좋다고? 내 이름을 지워버린 게 좋다고? 이모, 은희하우스는 어디 갔어? 5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그 이름은 어디 갔냐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이모, 진정하세요. 요즘 세상은 영어 이름이 더 좋아요. 마케팅적으로. 마케팅? 마케팅이면 다야? 내 인생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내가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다영아. 내 이름이야. 내 인생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다. 50년 동안 은희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을 맞았어. 그 이름에는 내 남편의 추억도, 내 청춘도, 내 모든 게 들어있어. 근데 넌 그걸 하루아침에 지워버렸어. 이모, 블루웨이브 하우스? 그게 뭐야? 그냥 돈 벌기 위한 간판이야? 내겐 그런 게 아니야. 이 집은 내 인생 그 자체야. 다영이는 계속 울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말. 매일매일 내 앞에서 거짓말했어. 이모, 온라인 결제라서요. 플랫폼 수수료예요. 마케팅 비용이에요. 다 거짓말이었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럼 끝이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우리 다영이가 날 도와준다고 믿었어. 고마워서 매일 밤 고마움의 기도까지 했다고. 다영이는 더 세게 울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 이런 거 처음 해봤어. 스마트폰으로 몰래 영상 찍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모,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다영이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이모를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온라인에 올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약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지운 거야? 네. 블루웨이브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고? 그럼 법적으로도 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다영이 사업장이 된 거였다. 얼마나 가져갔어? 이모.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가져갔냐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내가 한 달 동안 벌어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다. 다영이는 한 달 만에 그 돈을 내 이름을 팔아서 벌어간 거였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릴게요. 돌려준다고? 뭘 돌려줘? 돈만 돌려주면 끝이야? 나는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신뢰는? 내 이름은? 내가 너를 믿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돌려줄 거야? 다영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나가라. 이모. 나가라고 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모,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 내가 내 기회를 다 빼앗아갔잖아.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나는 등을 돌렸다. 다영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다영이는 정말 짐을 싸서 떠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화롭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로 가득한 조용함이었다. 다영이가 떠난 후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다. 아니,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예약도 뚝 끊어졌고 손님도 오지 않았다. 블루웨이브 하우스 간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영이가 떠나면서 온라인 계정들도 모두 가져간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블루웨이브 하우스를 찾았지만 이제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블루웨이브 하우스 맞나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어봤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요, 여기는 은희하우스입니다. 은희하우스요? 인터넷에는 블루웨이브 하우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손님들은 당황하며 돌아갔다. 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블루웨이브 하우스 간판을 내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영이가 설치한 건데 내가 맘대로 치워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은희하우스 간판은 어디에 있는 건가? 매일 밤 나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걸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영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 세상이 변한 걸 따라가지 못한 게 잘못일까? 온라인이니 SNS니 하는 걸 배우지 못한 게 잘못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이 없었던 게 잘못일까? 다영이가 손님을 많이 데려왔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어야 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도 잘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카페 사장님이 찾아왔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며칠 전부터 간판이 바뀌었던데 그 젊은 분은 안 보이고 나는 카페 사장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다영이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내 게스트하우스를 가로챘는지, 어떻게 배신했는지.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카페 사장님이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한 손이었다. 할머니, 그래도 다행인 게 할머니가 직접 알아내신 거예요. 계속 당하고만 있었다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할머니, 저한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인데 정직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다시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다. 며칠 더 지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우편함에 법원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내용을 보니 다영이가 블루웨이브 하우스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는 거였다. 그리고 이 건물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무너졌다. 다영이는 떠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나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정말 오래 울었다. 파도 소리가 내 울음소리를 감쌌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사랑했던 조카가 왜 이렇게까지 날 괴롭히나?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다. 카페 사장님이 데려온 그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였다. 이름은 진수라고 했다. 30살 정도의 젊은 남자였는데 다영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진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고 진실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뭐하러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수는 내가 받은 법원 통지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협박이에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할머니가 이 건물 소유주시고 사업자 등록도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요? 네. 그 다영 씨가 블루웨이브 하우스 이름으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 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가 고발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돈도 안 받고?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데 비슷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도와드릴 수 없었어요. 후회가 많이 남았죠. 진수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저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당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또 배신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도와주세요. 진수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다. 우선 법적 문제부터 정리했다.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다영이의 협박에 대응했다. 그리고 블루웨이브 하우스 간판을 철거하고 원래 은희하우스 간판을 새로 만들어 달았다. 할머니,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기소침했다. 진수 씨, 고마워요. 근데 이제 누가 와요? 온라인도 모르고 홍보도 할 줄 모르는데. 할머니, 진짜 좋은 건 입소문으로 퍼져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잖아요. 진수는 다영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와줬다. 거창한 온라인 마케팅 대신 동네 사람들에게 은희하우스 이야기를 알렸다. 정직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바다 전망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리고 정말 소박한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어줬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가 담긴 홈페이지였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이야기를 올렸어요. 50년 동안 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켜온 이야기요. 나는 그 홈페이지를 보며 울었다. 내 인생 이야기가 진실하게 담겨 있었다. 과장도 거짓도 없는 진짜 이야기였다. 며칠 후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은희하우스를 찾는 손님들이었다. 할머니,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바다 전망이 정말 좋네요.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아침 식사가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됐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게스트하우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다영이었다. 비에 완전히 젖은 모습이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이모,
나는 깜짝 놀라서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왔어?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영이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 감기 걸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아무리 미워도 내가 키운 아이였다. 다영이는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수건을 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뭐하러 왔어? 이모,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모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다영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사업자 폐업 신고서예요. 블루웨이브 하우스 완전히 정리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정말로 사업자 폐업 신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해지 확인서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다영이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통장과 현금이 들어 있었다. 제가 가져간 돈 다 돌려드려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생각보다 큰 돈이었다. 어디서 구했어? 서울에서. 다시 회사에 들어갔어요. 야근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모았어요. 다영이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다. 예전에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다. 힘들었겠네. 힘든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이모,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매일 밤 이모 생각하면서 잠 못 잤어요. 이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이용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걸 알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처음에는 정말 이모를 도우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네. 저는 평생 남의 집 애였잖아요. 친부모도 없고 이모 덕분에 자랐지만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다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블루웨이브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해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다영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이모한테 상처를 준 건 변명할 수 없어요. 다영이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모, 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제 이름으로 정직하게요.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얻어서 이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손님을 정성껏 맞으려고 해요. 이모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신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다영이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한번 깨진 믿음을 다시 쌓기란 쉽지 않았다. 다영아, 네, 이모. 신뢰는 뜨거운 물 같아. 네. 한번 식으면 다시 끓이기 힘들어. 내가 다시 데우고 싶다면 넘치게 끓여선 안 돼. 천천히 조심스럽게 데워야 해. 다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알겠어요. 그리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다영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다영이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모, 제가 이 돈 모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이모가 50년 동안 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켜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저는 2달 만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모는 50년을 지켜오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모, 은희하우스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블루웨이브 하우스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다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다영이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다영이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 이 문제로 밤마다 고민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던 중 진수가 찾아왔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진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진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한 거? 네.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자기가 더 힘들어져요.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가?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잊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되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진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할머니, 다영 씨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할머니가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할머니의 교육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수의 말을 곱씹어 봤다. 맞는 말 같았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다영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다영아, 내가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이모는 요즘 많은 생각을 했단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컸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 내가 왜 그랬는지. 이모도 젊었을 때 욕심이 있었어.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지. 다만 이모는 그 욕심을 다른 방식으로 풀었을 뿐이야.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잘못한 건 방식이었어. 목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
이모는 널 용서하기로 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였으니까. 하지만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둘째, 내 이름으로 정직하게 사업해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셋째, 가끔은 이모 생각을 해라. 전화 한 통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다면 이모는 널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 사랑한다, 다영아. 여전히. 이모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진수 말이 맞았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였다. 일주일 후 다영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모, 편지 받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모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약속드려요. 이모가 말씀하신 조건들 다 지킬게요. 저 이제 작은 민박을 시작했어요. 다영이네 민박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손님 맡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모한테 안부 전화 드릴게요. 이모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다영이가 답장을 읽고 나니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